네, 지금 제가 그 청문회 진행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 요구 내용이 자료 요구인지 인신공격인지 질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끼어들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 후보자가 청문회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답변을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 하면은 그럼 후보자 왜 불렀습니까? 그 공격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불렀다는 그 심산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보자 국무위원이 될 후보자인데 거기에 대고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발언 시간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제 의사진행 발언 시간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똑같이 제가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왜 가타부타 말을 못해요? 예의를 지키세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어디다 대고 한마디로 이름을 부르면서. 네네. 자, 그다음에 조금 자제해 주시죠. 네, 자제해 주시죠. 네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의사진행 발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께서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패널을 써도 되냐고 질의하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리고 나서 질의하신 분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좋다고 하니 네, 의사 전달 됐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은 대표의 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많이 큰 게 아니고. 네. 예, 다음. 후보자는 본인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임명해 줄 것으로 믿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장관 추천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진즉 사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역시 실세는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24억 원의 재산에서 이번 청문회 재산 신고 164억 원의 대부분이 불법 내지 편법으로 형성되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자 행적은 통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백지신탁제를 우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해관계 충돌법 위반에다가 지위를 이용한 황색 언론의 정부 광고 수주, 지위를 이용한 수의계약 등 이권 카르텔 의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는 거짓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적반하장으로 후안무치 뻔뻔하게 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역상 보시죠. 영상 대통령이 보시죠. 장관들 싸우라고 그 자리에 제가 앉힌 겁니다.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사님이 70년대생이더라고요. 70년대 학번이에요. 70년대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백지신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 전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성공한 기업인은 범죄자를 만드니까 가짜뉴스가 쏟아져서 이 하늘 좀 한번 보실래요? 후보자야말로 하늘 좀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가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지금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제가 양심도 도덕도 공적인 자세도 없는 후보가 여가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를 2번 본 게 전부라고 했죠. 맞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질문에 답하세요. 제가 거짓말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에 답하세요. 후보자 질문에 답하세요. 네. 2번 만난 게 전부입니까? 네, 제 기억엔 분명히 그렇습니다. 월단회에서도 만나지 못했습니까? 저 월단의 회원 아니거든요. 네, 회원 아닌 거 압니다. 아시죠? 저 나이가 월단에 많아서 월단의 회원에 안 껴주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아니 나이가 오랜 많아서 지기이고 안 껴준다는 그건 또 무슨 네, 말씀이세요? 그 월단의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김건희 여사가 뒷배라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고발학 콘텐츠와 김건희 여사의 뒷배 의혹, 후보자의 경영, 위키트리나 고발학 콘텐츠가 경제 이익 공동체, 공생관계라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후보자는 인사동 민정당사 근무할 때부터 전 시장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작품을 사기도 하는 미술품 애호가죠. 아닌가요?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코바나 콘텐츠와 함께 성장한 후보 재산 중 100억 정도를 차지하는 위키트리 회사의 성장 과정인데요. 코바나 콘텐츠는 당시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전 검사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뮤지컬 미스 사이공 주체가 전부이고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전시도 주도한 적이 없는 홍보와 스폰서 업무 등만 맡는 무명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검사와 결혼을 한 후에 마크 리뷰전, 필립 할스만전, 피영전 등 사진전이나 인형 그림자 전시를 주관하거나 주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후부터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각종 대기업의 수많은 뇌물성 후원이 시작되었다는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2013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주관인 점핑 위드 러브전부터 위키트리가 함께 주최로 참여했죠. 아시나요? 점프 위드 러브는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 답변하세요. 그거는요. 당시 KBS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와 행사가 질비한 가운데서도 12월 2일 개막식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했었죠. 저한테 답변 기회 좀 네, 주시겠습니까? 인사말 네.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을- 그것만 물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 기회를 좀 주시면 아닙니다. 좋겠어요. 그거 묻는 아니 거에만 제가요. 답변하세요. 청문회가 후보자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왜 묻지도 않으세요? 인사말을 안 하고요. 뒤늦게 가갖고 네. 뒤늦게 먼저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와서 인사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뒤늦게 참석해서 갑자기 그 사회자가 마이크 주셔갖고요. 축사 기간 시간이 아니고 네, 마이크에서 그게 잠깐 그겁니다.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네, 그게 알겠습니다. 다예요. 월간의 그때 회원- 당시에 네. 민주당 네, 의원님들이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만하세요. 축사하러 오셨습니다. 예, 인사말 하셨으면 됐어요. 네, 그만하세요. 네. 그 월단의 회원들과 자주 어울렸죠. 저 월단의 회원 아닌데요. 왜 아닌 거 압니다. 네, 월단의 회원도 아닌데 월단의 회원은 60년대생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60년대 이상이요? 네,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가입하는 거죠. 네. 35명이고요. 거기에 제가 있습니까? 근데 월단의 회원들하고 코르비지 전시 같이 보셨죠? 저는 월단 회원은 모르는데요. 월단의 회원들도 모두 가서 봤고요. 아니, 그거 저랑 그때 가서 후보자도 봤습니까? 같이 보셨습니다. 저랑 봤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월단의 회원도 아니고요. 같이 가서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월단의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월단의 회원들 다 같이 전시를 봤고요. 저랑 같은 날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제가 월단의 회원도 모르고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거짓말 안 했거든요. 월단의 회원이고 김건희 여사도 월단의 회원이고 근데 제가 월단의 회원이 아닌데 많이 어울려. 언제 어울렸습니까? 언제 어울렸습니까? 아니, 어울린 적이 있어야 얘기를 하시죠. 저 월단의 회원도 아니고요. 월단의 회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같은 날 갔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셨다는 지금 질의도 하시고 또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정당에서 정치 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에서 여의도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네.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전 자부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언론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민통합 20일에서 정몽준 대통령 후보 때 대통령 후보 대변인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의 대변인도 했습니다.
저의 정치 활동 이력이 거의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당에 비상대책위원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공천관리위원도 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언론사 경력도 적지 않고요. 제가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결탄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언론과 정당과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사가 저를 픽업을 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놨다고 제가 굉장히 네. 굉장히 본인 후보자님이 그동안 쌓아오신 경력과 또 경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내던져지는 그런 참 억울하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민주당 분들께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한명숙 전 총리 정계 입문 전에 존경하는 이호 여사님과 여성운동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계 입문 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내셨어요. 그러면 안면이 있거나 이렇다고 장관 임명했다고 이렇게 매도할 때 그러면 이호 여사님과 한명숙 전 총리가 여성 운동에서 안면이 있어서 초대 여성부 장관이 됐다 이런 말이랑 저는 똑같이 이해가 되거든요. 또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에 임명된 정상명 검찰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영부인인 권향숙 여사를 형수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형수님으로 부른 덕분에 검찰총장이 됐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지금 쭉 20-3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을 말씀하셨고 저는 후보자님이 양성평등진흥 원장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문화계에서 인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있었다 쳐도 있었다는 걸 두고 이렇게 김건희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치권에서 상당한 경력을 오랫동안 쌓아왔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관위원으로서 또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네. 충분히 저는 많은 정치 훈련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김건희 여사님이 문학에서 굉장히 성공한 전시 기획자이시고 또 기업인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했었던 역할은 또 성과는 그 사람이 해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었던 그간의 그 전시를 보니까 필립 하스만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진작가라는 걸 저는 민주당 사실 몰랐었어요.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 전시에 가셨다는 게 네. 몇 분쯤 가셨던가요? 저는 몰랐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점프하시는 사진이 네. 메인으로 있었다고 해요. 네. 저는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마크 로스코, 르꼬르비지에 또 자코메티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그 국내에서 보기 굉장히 어려운 전시입니다. 이거 국립박물관에서도 하기 어려운 전시입니다. 그 보험가액이 2조가 넘는 그러한 전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마크 로스코 저는 뉴욕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정말 이런 것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네, 제가 그리고 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예요. 네. 그분은 그분대로 성공한 분이시고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사로부터 픽업이 됐다. 네. 제가 제가 학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겹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인이 네. 겹칩니까? 네. 아니 저보고요 20년 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그분을 20년 동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어떻게 여사님하고 저하고 20년 지기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분을 민주당에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도 바로 꼬리를 내리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 그랬나 뭐 비슷하게 바로 꼬리를 내리셨더라고요. 어떻게 전혀 후보자님, 다른 이제 분야에서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너무너무 억울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친분으로 됐다는 민주당의 공식 대변인 논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의 경력과 이런 걸 보면 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전시회인데 그 전시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가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김건희 여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또 뭐 한 자리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논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런 신여권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불필요한 정쟁은